야, 오랜만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처음이니까 벌써 30년이나 됐네. 참 많이도 변했다. 마을 앞에 고속도로도 생기고. 아, 저 땅이 아버지가 정리해 주신 땅이지. 앞에 도로도 있고 수도에 전기까지. 집 짓기에는 딱이네. 수학 어쩐 일이고? 아버지. 요즘 김서방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든데 그 시골에 있는 땅 그거 나한테 미리 상속 좀 해주면 안 돼요? 거긴 안 된다.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땅이다. 그럼 그 로이어시에 있는 연립 그거라도 증여 좀 해주세요. 상속은 내가 정리하는 거지. 네가 달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야. 아빠. 내가 바빠서 먼저 끊는다. 자식이라는 게 참. 거기 건축 설계 사무소죠. 예, 제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 해당 부지의 토지대장이랑 등기를 떼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참에 군청에 가서 서류 떼서 가면 되겠네. 토지대장에는 김상식 씨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신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정현숙 씨가 소유자로 등기 경료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내한테 증여를 하신 땅인데. 정현숙. 이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 이장님. 이 마을에 정현숙이라고 있다던데 아십니까? 정현숙? 전에 이장하셨던 정신의 자식 이름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 옆에 있던 땅이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더라고요. 거기면 그때 자네 아버지가 팔았다 하는 것 같던데. 예? 저 예전에 안쪽에 살던 김정우 씨 집의 첫째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 옆에 있던 땅 말입니다. 그 땅은 저희 아버지가 그쪽 아버님한테 매수해서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왜 그러시죠? 그 땅을 아버지가 파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미 증여를 하신 땅입니다. 여기 토지대장에도 제가 소유권자로 등재돼 있고요. 그럴 리가요. 그때 김 씨가 나한테 저 땅을 판다고 했으니까 그 뭐 특별조치법인가 뭔가 해서 세 명한테 보증서를 받아갖고 내야 된다니까 그것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거지. 어이, 경전하지? 요거 보증서 사인만 하나 해주세요. 보증서? 그게 뭔데? 김 씨가 내 이제 땅을 팔았는데 그게 맞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그 등기가 된다네요. 그래, 자식들 대학 공부 시킨다고 요즘 힘들다더니만. 여기에 성함하고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고 사인을 해도 되나요? 안 읽어보는데요. 그때 그 땅을 매수하셨고 마을 분들도 이 땅이 저희 아버지 땅이라고 보증을 해주셔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격려하신 걸로 압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외동딸인 제가 단독 상속 받은 거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증여를 하셨거든요. 부동산 등기부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속도 받은 거고요. 아, 참 난감하네. 땅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시골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드라마를 보면 토지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의 명의가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영진 변호사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합니다. 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가 등기 이전을 통한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집문서 또는 땅문서의 교부만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 제도에 의해서 부동산 권리자 변동이나 실제 권리자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원래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과연 누구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게 다 분쟁이 많다면은 반드시 법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과거에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명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등기 신청만으로 부동산 등기부 기재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소송을 취하지 않고 신청만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요 사실, 요거를 정현숙 씨 아버지 전 이장이 악용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의심, 요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례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등기 신청을 못한 경우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도인의 관여나 협조 없이 보증인 3명을 내세워 이 보증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음과 함께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볼 때 정현숙 씨 명의로 지금 부동산 등기가 된 것은 합법적인 상황이 된 건데 상식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드라마 사례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받게 되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이 됩니다. 네.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현숙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이 되고 이에 따라 정현숙 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김상식 씨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의 등기 추정력을 번복해야,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을 깨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을 깨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사건 등기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사용된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록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또 봤더니 반대로 실제로 이 정현숙 씨 아버지와 김상식 씨 아버지 사이에 매매라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사례의 김상식 씨 입장에서는 해당 등기 관계의 권리 변동에 대해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아 왔습니다. 네. 사례에서처럼 정현숙 씨의 아버지가 2007년경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청한 이 사건 보전 등기도 실제로는 정현숙 씨 아버지와 김상식 씨 아버지 사이에 매매에 의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김상식 씨는 의심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망한 정현숙 씨 아버지가 1990년경 김상식 씨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게요. 실제로 뭐 토지를 매수했다면은 금전 거래가 오고 간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시골이잖아요. 매수 이후에 뭐 실제로 그 땅을 경작했다거나 하는 이런 정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당사자들이 모두 이미 사망하여 매매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매매 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 경위, 매수 이후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및 사용 수익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보증서를 작성해 준 그 인물들이 그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이 정현숙 씨 아버지의 말만 믿고 그러니까 매매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말만 믿고 보증서를 써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사무장님 예리하시네요.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원래 계속 예리했습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파악해 보니까 당시의 보증인들은 권리 변동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정현숙 씨 아버지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드라마 속 박경신 씨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현숙 씨 아버지와 김상숙 씨 아버지 사이에 매매 관계를 입증할 만한 기타 다른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보증서가 제대로 된 보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보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지금 소송만 하면 김상식 씨는 자신의 땅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김상식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기 명의인인 정현숙 씨를 상대로 정현숙 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정현숙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의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보증인들이 권리 변동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정현숙 씨 아버지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한다면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이로 인한 이전 등기의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어 김상식 씨는 각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대 오라버니 나오시나요? 제가 법대 오라버니 시절에 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은 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권리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시효, 즉 소멸시효 부분인데요.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좀 애매한데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뭐 있습니까? 네, 그 구별 기준은 바로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의 원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경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먼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김상식 씨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었고 김상식 씨가 상속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지금 이제 물권적 권리에 기한 청구권, 채권적 권리에 기한 청구권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토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토지 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토지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대장,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시어 사전에 분쟁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